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맡게 된 이창인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현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회기에 걸쳐서 스트레스의 기본적인 내용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기에 걸친 강의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1회기에서는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와 같이 함께 이제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회기는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인지 재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론부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자, 요즘에 나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 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 또 배가 고픈 거,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 또 등교하실 때 이게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로가 막힌다.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외부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게 참 스트레스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가 이제 아플 때, 뭐 두통이 있거나, 뭐 이제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트레스의 어떤 이제 결과로 또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이제 이런 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유래가 된 건가, 그 스트레스의 반응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원래는 인제 옛날 옛적에 우리 선조들은 그 동물들하고 이렇게 사냥을 딱 할 때 이제 맹수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맹수하고 내가 지금 이제 싸울 건가, 아니면 너무 이건 세 그래 갖고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싸우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쟁할 것인가, 도피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체 상태가 급격하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원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그런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화되어 온 일종의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협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급격하게 내 어떤 신체도 바뀌는 것이 그것이 적응과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그 진화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에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우님들께서 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일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약간의 이런 이제 가벼운 흥분을 좀 야기하면서 이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뭐 에너지가 더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런 생산성을 이제 높이는 데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제 강한 스트레스 말고 좀 그렇게 너무 세진 않은 이제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장시간 동안 그게 쭉 이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좀 짧은 시간 동안 요렇게 스트레스가 요런 패턴으로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또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런 스트레스 이제 퍼포먼스 커브라고 하는 요런 스트레스 곡선인데요. X축은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 거고요. Y축은 이런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의 이제 수행, 결과물 또는 이제 어떤 이런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자 보시면 스트레스가 너무 낮아도 아니면 너무 높아도 이런 수행이 이제 높지 않은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말고 어느 정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기분 안 좋게만 볼 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자, 스트레스를 이제 보는 관점이 여태까지 학자들이 정리한 것이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두 번째가 반응, 세 번째가 이제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세 번째 이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요거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볼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극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늘 겪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는 좀 평상시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인 이제 생리적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사고가 난다라든지 시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고, 내부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배가 고프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든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 이런 것이 바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그 홈스와 라에라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셔서 이분들이 이제 생활 사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인간에게 재적응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바로 스트레스다. 요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 요렇게 어떤 천재지변 전쟁과 같이 이런 격변을 일으키거나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주 극한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응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생활 변화들, 가족과의 사별, 아내와의 사별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뭐 심한 병이 걸린다라든지 갑자기 직장에서 그런 해고를 당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또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일상에서 이제 골칫거리, 그러니까 뭐 말싸움을 한다라든지 또 막 집안 갔다 왔는데 막 집안일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아주 뭐 중대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또한 스트레스의 의미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홈스타그 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재적응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상적인 변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에너지는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죠.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런 이제 생활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되면서 이런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5,000명의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질병을 앓기 전에 어떠한 생활 사건들을 경험을 했는가 이거를 이제 따져보고 그 사건마다 점수화를 한 거죠. 점수화를 해봐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점수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바로 직전에 1년 동안 요 300점 이상이면 다음 해에 뭔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80%가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이 발표내셨고요. 그런 어떤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건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
네, 이걸 사회 재적응 평정 척도라고 하는데 배우자 사망 너무 힘들겠죠. 이게 이제 100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큼의 이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힘든 일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혼은 이제 73점, 그다음에 결혼이 50점, 그다음에 임신 40점, 그다음에 시댁이나 처가의 갈등 29점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로 이렇게 몸에 많이 느껴지는 그런 반응 상태. 우리가 그냥 머리가 아프거나 너무 긴장돼, 나 막 땀이 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생리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교감신경계 반응이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교감신경계가 많이 자극이 되고요. 우리가 좀 뭔가 편안해질 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보통 많이 반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부교감보다는 이제 교감 신경계가 많이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과 뭔가 연관되는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 이제 셀리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얘기한 것이 일반 적응 증후군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얘기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스트레스 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전에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서 얘기했던 외부적인 사건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반적인 신체적 적응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아니라 이런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까하고는 또 얘기가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반응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이렇게 3단계가 있어서 일단 그런 스트레스 원에 딱 부딪히면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우리 선조들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맹수를 딱 맞닥뜨린 거죠. 맞닥뜨리면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 신체가 이 전시 동원 체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투쟁 높이 반응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공기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이런 어떤 몸의 이제 준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통 민기가 될 때는 우리가 몸이 막 이렇게 좀 긴장되고 이제 바짝 신경이 이제 곤두서 있죠. 막 땀도 나고 그러니까 땀이 나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망갈 때 좀 더 좋은 점이 있고 대신 그러니까 소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소화기 기능은 정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소화시키고 있을 여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단계에서 마음이 되게 바짝 긴장되고 이제 얼어붙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여기 저항 단계처럼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이제 풀리면 괜찮은데 저항 단계에서 있는 것처럼 너무 지속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소화를 시킬 새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긴장만 돼 있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진 단계에 이르르면서 결국에는 이걸 좀 긴장을 했다가 풀어줬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긴장으로만 가다 보니까 결국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심하면 이제 죽음이 이를 수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수행도 올려주고 또 일정하게 좀 진화적으로 이제 적응적인 측면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좀 강도가 높고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또 면역력이 감소되고 이런 암이라든지 이제 심혈관계 이제 질환 이런 것들이 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뭐 담배라든지 뭐 막 술을 많이 마신다라든지 또 누구하고 싸운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또 안 좋은 행동들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보신 거가 그리고 이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보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자 우리가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가 아니라 자극과 반응 그러니까 이
외부와 내부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보는 요 리얼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호작용으로서의 어떤 스트레스 요것이 사실은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무엇이냐.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냐, 위험하냐에 대한 어떤 지각, 어떤 평가가 되겠죠. 이거랑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는 자체의 능력.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두 가지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유기체가 이런 그런 자극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어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대처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해석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을 하자면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있고 1차 평가는 그런 자극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2차 평가는 그런 이제 위험한 자극이 닥쳤는데 내가 얼마나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대처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 개인의 평가와 대처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제 그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보다는 그러니까 요 상호작용으로서의 이런 스트레스 요 관점이 많은 지금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대처 자원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또 대처 자원을 내가 평소에도 많이 키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좀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신 분은 이제 라자루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제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긴다. 요렇게 중간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런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1차 평가, 2차 평가. 그 1차 평가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나에게 정말 해가 될까? 나에게 위험할까? 요런 거. 그래서 그냥 뭐 괜찮아. 또는 인제 이건 좋은 거야. 아니면 이건 되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거야.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2차 평가는 이런 상황이 딱 일단 닥쳤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음. 우리 대처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자 여기서도 이게 위험해요. 위험하고 또 굉장히 어떤 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정도는 뭐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대처 자원이 나한테 충분하다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평가가 됐든 2차 평가가 됐든 어느 하나에서든 우리가 그거를 잘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낮출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 환경에서도 올 수 있고 직업에서도 올 수 있고 대인관계, 생활 사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어디서든 뭔가 이제 부딪힐 수가 있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게 어피의 법칙처럼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우리 라자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러니까 너무 고통받지 않고 잘 이겨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그런 사건들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대처 자원들 여러분이 좀 평소에도 잘 키우실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1 회기 말고 이제 2, 3, 4 회기에 걸쳐서 또 말씀을 이제 드릴 내용들이 바로 이런 대처 자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도 있고 뭔가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 생각, 그다음에 내가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잘 얻어낼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능력이죠. 사회적인 기술 또 아니면 그냥 돈이 많아서 뭔가 돈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알짜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계에서요. 그리고 이제 라자로스가 이런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위협에 대한 이제 평가도 마찬가지고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지적인 평가인 거죠.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전부 인지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고 그 요인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성격적인 측면, 또 대처 자원에 대한 측면, 또 친숙성에 대한 또 위험의 어떤 긴박성, 그다음에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걸 우리가 지각된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측면들이 좀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격에서 이제 억압자와 민감자 이걸 내가 얼마나 이제 억압을 하느냐,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느냐. 민감한 사람들이 더 있죠. 그래서 좀 억압을 많이 하거나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이제 그런 성격을 지녔으면 좀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받을 수가 있겠고, 대처 자원은 이제 풍부할수록 스트레스가 적은 거 이거는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 번 처음에 겪는 것보다 그러니까 2번, 3번 겪을 때 좀 뭔가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 스트레스 자극이 친숙한 것일수록 덜 위협적으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너무 긴박하면 스트레스가 좀 크겠죠. 이걸 내가 해결을 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긴박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크고 긴박성이 좀 낮으면 스트레스가 좀 작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할 수가 있으면 사실은 그 어떤 예측 또 계획 우리가 그런 거를 잘해야 될 이유는 사실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수록 또 이것이 잘 예측이 될수록 또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회기에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물론 뭐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이제 본질은 기원이 어떤 투쟁 도피 반응이다. 옛날에 우리 원시인들,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활 겪는 생활, 또그 어떤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스트레스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조건 나쁘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의 곡선을 보셨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보는 어떤 현대적인 관점, 현대 이론에서는 자극으로서 또 반응으로서 상호작용으로서 이런 3가지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상호작용 모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가지.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늘 1회기가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서 1회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살펴보셨고,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요즘에 되게 핫하죠. 이거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회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